네, 중국장이 오늘도 소폭의 상승권에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는 조금 급락을 했죠. 어제는 다시 되돌리는 흐름, 오늘도 소폭의 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오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3천선 한 중반대 약간 아래서의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중전회에서 헬스케어나 첨단 산업주,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섹터군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소개가 될지도 같이 좀 들어보시죠. 유한타증권의 현정호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현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빅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움직임,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또 오늘 스토리를 들고 오셨는지 먼저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중전에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한번 언급은 잠깐 드렸습니다. 오중전에를 집중해서 보실 거면 환경보호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그리고 지난번 5년 전에 있었던 오중전에에서 발표되었던 정책 중에 약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주에 발표됐었죠. 중국이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9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19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6.9%로 시장 예상치인 6.8%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 목표치였던 7.0%에는 미달하면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특히 6.9%를 기록한 실질 성장률과 6.2%를 기록한 명목 성장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통계 조작에 대한 의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5년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7%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중전회에서 13.5 기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주도하는 5개년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중요도가 높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4분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9월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등 글로벌 정책 공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어쨌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 조성을 위하여서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통해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에는 중국 경기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경제 성장률은 7.2% 정도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중국의 소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황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까지 3차 산업은 8.4% 성장하면서 6% 성장에 그친 2차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도 10.9%로 전월의 10.8% 대비 소폭 상승하는 등 소비 부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 및 고용시장 여건이 점점 나아짐에 따라 중상층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최근 자동차 소비세 인하 등 소비 부양 정책도 이어지고 있고요. 4분기에는 소비 및 서비스 산업은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경제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의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오중전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는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과 비교하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에 6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큼의 충분한 동력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증가보다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수혜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지난해 19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이어 올해는 24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상층 확대에 따른 문화, 레저 수요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합리적 소비, 또 전자상 거래, 친환경 녹색 소비 등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좀 안 좋았죠. 제조보다는 소비나 서비스 쪽에 성장을 하면서 4분기에는 그래도 좀 3분기보다는 나은 모습이 달성이 되면서 경제 목표, 정부의 목표치는 7% 경제 성장 달성할 거다. 일단 그림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중국 쪽에 경기 부양이 나와야지만 미국에서도 좀 순조롭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고 시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좀 4분기 세계 금융의 핵심은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그 여부다라고 좀 관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셨거든요. 중산층이 넓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레저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 상위 아웃도어 업체들도 가장 지금 주목하는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투자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지만 성장성을 보고 상당한 좀 많은 금액을 좀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아마 오늘 좀 기업 소개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중국은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박스 오피스는 18.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국경절 연휴를 노린 블록버스터 작품의 상영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화 산업 자체만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난성 창샤시에서 열릴 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는 약 7천여 개의 좌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역시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24시간 서점 역시 새로운 레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중국의 스포츠 및 레저용품 판매는 8월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귀인조라는 종목입니다. 스포츠 레저용품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귀인조는 중국의 스포츠 용품 산업 대표 브랜드입니다. 중국의 운동화 및 운동복 업체고 현재 대표 브랜드는 사명인 귀인조입니다. 중국 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귀인조 브랜드의 운동화, 운동복의 연구 개발, 디자인, 그리고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브랜드 산하에 전문 스포츠와 스포츠 캐주얼 등 2개의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2, 3, 4선 도시 위주로 판매 네트워크가 분포되어 있고요. 자체 생산과 현재 아웃소싱을 결합해서 에이전트 위주의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 몇 년간은 비교적 신속한 실적 성장을 거둬왔습니다. 현재 귀인조는 향후 러닝, 바이킹, 축구, 농구, 테니스 등 현재 6개 분야의 브랜드를 인수 또는 합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를 키워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1월 스포츠 정보 전문 포털 업체인 후프스포츠와 중국 내 최대의 스포츠 산업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운동화가 53.6%, 의류가 44.9%인데요. 스포츠용품 부분 매출이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은 약 19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14년 기준으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 중심을 도매에서 소매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했지만 판로를 조정하고 중간 유통상 재고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다소 하락한 면이 있고요. 점포 수는 약 5,026개로 500개 정도의 점포를 폐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 3선 도시에는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2014년 성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상반기 매출이 2% 증가하고 순이익이 6.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다시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2015년 상반기 매출은 10억 전 17위안으로 2%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74위안으로 6% 증가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분기 대비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총이익률은 47.6%로 1분기 대비 약 3%,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제품 구조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014년에 조정했었던 재고를 소진할 걸로 예상되고요. 소매 사업을 회복하고 품평회 덕분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매출 목표는 20억 5천만 위안으로 약 14년 대비 실질 매출은 약 7%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장은 현재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브랜드 전략을 기획 중이므로 기존 산업에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화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중국에 가면은 곳곳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매장에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중산층 정도에 되는 어떤 소득 수준이다 하면은 이런 어떤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자국 브랜드에 대한 좀 인지도가 어느 정도일까? 좀 이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되는 부담도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가격대를 비교해 본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운동화 제품과 이 귀인조 좀 제품과 가격 차는 좀 어느 정도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자체는 특히 귀인조 같은 경우에는 2, 3, 4선 도시에 집중하면서 가격 차이 자체는 50% 이상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란홈이라든가 중국 내 로컬 업체들은 저가 정책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귀인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의류 그리고 스포츠 운동화 레저용품 분야에서는 지역 로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나이키나 아디다스라든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업체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선 도시로까지 좀 진출 계획 가지고 있을까요? 주로 지금은 2, 3, 4선 도시까지 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1선 도시보다 2, 3, 4선 도시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소득 증가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도시들이 3, 4선 도시고 향후 이 부분은 3, 4선 도시가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매출도 그쪽에서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선 도시에서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2, 3, 4선 도시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2, 3, 4선 도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초도 일단 좀 나네요. 50% 정도 저렴하지만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고 중국 내에서는 또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매출 상승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이제 좀 비교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내에서는 비교할 만한 기업이 휠라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의류 특화 기업이고요. 스포츠 캐주얼 의류에 관한 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42% 매출이 6개 브랜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매출의 99%를 스포츠 의류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랜드의 안정적인 영업과 신규 브랜드 런칭 그리고 기능성 신발 등의 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현재 귀인조와 비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 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귀인조가 조금 더 높고요. 매출 규모 및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휠라코리아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매출액 7,900억으로 귀인조보다는 약 2배 정도 크지만 영업이익 수준은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역시 휠라코리아가 조금 저조하고요. 시가총액면을 비교해 보시면은 귀인조가 오히려 근데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중국 스포츠웨어 산업 자체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인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를 보시면 귀인조는 현재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이는 최근에 중국 증시 안정화와 함께 오중전화를 기점으로 한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상승한 면이 있고 이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국내 정부에서 블랙 코리아 데이를 실시하는 등 내수 부양 이제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및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바 당분간 매수하시기에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중국 정부도 이제 경제 발전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 더 넓혀 나가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좀 말씀해 주신 대로 태동 기조 본격적인 궤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성장성을 보고 베팅해보자. 이미 주가에도 이런 프리미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성장주로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스포츠 산업은 태동과 함께할 수 있는 업체가 귀인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현재 베이징이 2022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첫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련 수입은 약 3천억 위안 이상으로 예상되고 이 중에서 수혜가 가장 큰 산업은 현재 세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징징지 지역의 기업의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징 내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보호 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인조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즉 스포츠 의류 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2020년까지 정부의 각종 스포츠 지원 정책과 함께 스포츠 산업 분야에 좀 최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0일 국무원이 발표한 스포츠 산업 발전 가속화 및 스포츠 소비 추진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현재 2025년까지 중국인 중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5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 자체를 5억 위안을 초월하는 등 목표를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서 정부 차원의 스포츠 산업 확대 방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충분한 우호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이징에서 개최한 미래 그리고 함께라는 스포츠 전략 발표회에서 전체 산업을 재배치하고 다수 브랜드 경영이라는 현재 중장기적인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귀인조는 스포츠 캐주얼 위주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러닝, 걷기, 바이킹, 축구, 농구, 테니스 등 6개 분야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인수하고 합작을 할 것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2, 3, 4선 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스포츠 정보 전문 포털 사이트인 아까 말씀드린 후프 스포츠와 중국 내 최대의 스포츠 산업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기금 목표 규모는 약 20억 위안 규모입니다. 현재 향후 3년 내에 총 1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스마트 설비, 스포츠 미디어 분야 등 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계 선두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격은 30위안 위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29위안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50위안 정도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23위안 아래로 하락할 시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손절 또는 전량 손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인조 오늘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 정부 쪽에서도 관련 산업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상당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귀인조 살펴봤는데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주가도 최근에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50위안까지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10시 조금 넘어서 오늘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 신차 효과와 환율 효과에 더불어서 예상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6,700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20% 넘게 올랐는데요. 현재 컨퍼런스 콜이 여의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좀 목표했던 판매 대수를 달성하기 힘들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 좀 밝혔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치도 목표량은 좀 채우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2%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54,600원대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또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하니까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